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에서 어제 무려 2년 만에 학교폭력 대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중생 불법 성매매와 집단 폭행 문제는 물론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만 모두 384건에 달해 지역사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불법 성매매를 강요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 사고 이후 학교와 경찰 어느 곳도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머리를 많이 때려서 아팠고 그냥 아무런 사람이 와서 도와줬으면.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은 지난해 모두 384건, 이 가운데 중학교가 56%를 차지했고 고등학교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도 4.9%나 됐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외부 환경 그 말고 또 학생들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해 환경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행정이 이렇게 또 교육지원청하고 그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포항시는 뒤늦게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열었지만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7월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매년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대책 대부분이 캠페인성이거나 단발적인 교육 등에 편중돼 있어 실제 학교 현장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당국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서라는 것도 교육적 기능에서도 해야 되지.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와 손발을 함께 하면서 이것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시민단체는 학교폭력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른들,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각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해결을 해야 될까를 갖다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포항시는 조만간 경찰과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폭력 근절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포항시도 현행 1.5단계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지속됩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PC방,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에다 경북도 내 90%가 넘는 학교에서 전교생이 등교를 했는데요. 일단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정상화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된 영주의 한 식당입니다. 인원 제한 부담 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된 식당 안이 모처럼 북적이고 일손도 바쁩니다. 그래도 거리 두기가 완화가 돼가지고 오늘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고기 좀 먹으려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모임을 못 하니까 이런 제한에서 경영적으로 굉장히 애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안 낫겠습니까? 영주시는 인원 제한 규정이 완전히 해제됐고 문경시는 8인까지 허용됩니다. 이로써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14곳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앞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된 12개 군 지역은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한 달간의 소비 성향 데이터가 나오고 영주와 문경 두 곳에서도 소비 증가 효과가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은 보다 더 철저하게 이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음식점, 또 문화시설, 또 종교시설 이렇게 3개 반 정도로 해서 60여 명으로 점검 인원을 대폭 좀 강화할 그런 계획이고. 등교 기준도 완화되면서 경북도 내 초중고 835곳, 90.5%의 학교에서 전교생이 등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아진 만큼 학교에서는 더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등교시켜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북형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실시 한 달을 넘기며 안착하고 있지만 영국발 변이가 상주와 경주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두 자릿수 확진도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교생 등교를 허용하는 경북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포항 지역에도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지난주 39개에서 이번 주에는 56개 학교로 늘었고 중학교는 전체 34곳 가운데 9곳을 제외한 25개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한 2곳을 제외한 25곳이 전교생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등이 감염된 오천읍 일대 학교들은 이번 주말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은 다시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 위한 방법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뿐이지만 경북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안흥동의 한 고가다리 아래 그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장기를 두고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시원하더래. 우선 다리미 시원하더래. 여기 뭐 많이들 오세요? 80명씩 먹지. 날이 풀리면서 바깥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 쓰기와 같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00명 넘게 올 때도 있어요. 한 자리에 뭐 10명 넘게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불법이라고 얘기만 하지 강력히 단속하고 그런 법이 없거든. 경북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명대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90% 이상이 접종을 마친 의성과 청송, 봉화 같은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접종률은 높지 않습니다. 경북의 1차 백신 접종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대상자의 57.9%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 54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데 예약률은 5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55.9%보다 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경상북도는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률과 위중증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적극적으로 접종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갖다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령층 비율이 높아 상반기 접종 대상자가 많은 경북은 다음 달까지의 접종률이 집단 면역 형성의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최근 대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든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에서도 유흥업소가 문을 닫아 이 대구로 몰린 것이라는데요. 한 달 전 경주 사례처럼 이용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도시를 옮겨 다니며 감염시킨 겁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유흥업소를 집합 금지시켰습니다. 부산의 조치로 불똥은 울산으로 튀었습니다.
그 뒤 울산에서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잇따르자 울산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밤 9시로 더 강화했습니다. 불똥은 결국 대구로 번졌습니다. 지난주 처음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이용자 역시 울산 거주자였습니다. 대구에서 한 달 동안 여러 유흥업소를 다니며 다른 지역에도 자주 드나든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니까 아마 이용자들의 상당 부분이 대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뿐 아니라 일자리가 끊긴 다른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풍선 효과로 대구에 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대라고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동네보다는 하는 동네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저희들이 예측으로 풍선효과로. 유흥업소는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많고 음주와 노래까지 하기 때문에 감염병 고위험 시설로 첫 손에 꼽힙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제명이나 탈당 후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등의 해당 행위자가 아니어서 중앙당 의결 없이 만장일치로 복당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릉 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협회 등 어민들은 저동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7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펼쳤고 울릉군과 군의회, 울릉수협 등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어민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가 회복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동궁원 인근에 384억 원을 들여 라원식물원 조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라원식물원은 6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라 전통 정원을 모티브로 첨단 디지털 체험관, 사계절 화원, 꽃나무 정원 등을 갖추게 됩니다. 경주시는 라원이 완공되면 동궁원과 함께 보문단지가 대규모 테마파크 힐링 코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저소득층 3,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어제부터 도내 모든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살충제 잔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오는 8월까지 도내 300여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34종의 잔류 여부를 집중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난 곳은 농장 정보를 공개하고 부적합 계란은 출하 중지와 회수 및 폐기하고 농장주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최근 동해 연안의 수온 변화가 크고 잦다며 양식 어패류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연안에서는 지난달 중순 냉수대가 일주일간 발생한 이후 남풍과 북풍 계열의 바람에 따라 지역별로 수온이 급변하고 표층과 저층 간의 수온 편차도 큽니다. 어업기술센터는 냉수대가 예년의 경우 5월 이후 발생하는데 올해는 한 달 일찍 찾아왔고 향후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수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양식 생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없고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부담하는 보상액도 선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인권을 대폭 강화한 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